제 수임료는 1000만원, 1000만원. 각수금 1000, 5천. 이렇게. 그래서 안 했어요. 여기에서 손해배상은 인정됐지만, 그 손해배상 액수는 정말 극히 적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짜증난 일이에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선점 취소하고 이제 다시 작업을, 이제 다시 영업을 해서 동대표 중 한두 명만 바뀌면 새로운 업체가 선택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것도 더 잘 아셔야 돼요. 원래 제가 해임 절차에 대해서, 수임하는 조건이, 해임 절차에 수임하는 조건이, 개인들이 올 때는, 제가 2시 10분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사가 어떤 강사냐면,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당신들한테 1시간이고 다 가르쳐 드리겠어! 뭐 시간 막 초과하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난 절대 싫어해. 나는 5분 전에 끝내주면 강사가 제일 좋더라고. 5분 전에 끝내줬어요. 특히 쉬는 시간을 안 준다니까 저는 좀 너무 불쌍해 보여. 방문투표 제가 해임 절차 관련해서 동대표들 그때 오면 진짜 나는 진짜 이것은 좀 수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내 자식들까지 막 뭐라 그런다. 난 좀 반드시 해주시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수임을 해요. 근데 수임을 하는 것도 또 바로 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소 가능성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거였어요. 방문투표, 소명기회 이거였어요. 근데 방문투표가 예전까지는 방문투표가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가가지고, 그냥 방문투표 가가지고, 입주민들은 관심도 없어.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 사람 안 좋대요. 라고 하면 그냥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방문투표에 대해서 해임 절차는 무조건, 방문투표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 근데 제가, 2018년도 서울중앙에, 제가 이제 소책자에도 있는데, 2018년 서울중앙에서 제가 승소 판결 받은 것이 있어요. 방문투표에 관련해서. 그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별로예요. 이 사람 좀 아니더라고요. 라고 하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문투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서울중앙법원 판결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도 재판부가 방문투표는 우리 인정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치기겠죠? 근데 회장님의 그 상대 측이 회장님 와가지고 막 법조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짜증났죠. 법정에서 누가 왕이에요? 판사야. 근데 갑자기 회장님 나와가지고 막 어쩌고 하니까 짜증나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짜증나서 방문투표 최초로 그때 인정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등급에서 방문투표를 인정했어요. 이 공정성만 인정된다면. 근데 그 공정성이 인정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절차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는 상대방한테 우리 방문투표 할 건데 너희 측 한 명 데려와라 라고 통지를 꼭 해야 돼요. 제가 자문한 입주자 대표에 말을 해. 꼭 해야 되고 거기에는 경비 직원들 들어가면 안 돼요. 선관위원만 2명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특히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은 귀찮아서 안 와. 안 와요. 그러니까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으로 우리가 방문투표 이제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방문투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관리계약은 이제 관리계약에 방문투표와 관련돼서 근거 조항이 있다. 원래 관리계약 근거 조항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해임 투표에 대해서는 관리계약상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해왔죠. 위원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선관위를 하고 투표 종료한다면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 문제 찬발을 기표하고 돌려받아 농도에 보관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이나 다른 선거인들 참자가 드러나서 추가될 수 없다. 기권의사 표시한 사람도 있다. 투표율 제고 이렇게 있다. 투표율 제고가 이제 가장 컸죠. 그렇게 해서 방문투표가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해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문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또 수임이 안 되죠. 소명기회 여러분들 소명기회도 제가 우스갯소리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명기회도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소명 기간이 있고 소명기회 이분이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오늘 그 187장을 썼어요. 187장. 소명 자료를 187장을 썼어요. 그러면 소명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 187장은 약간 과장이고, 판례 법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187장을 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186장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한 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 장을 제외하고 186장만 했어요. 그게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요. 소명자료는 모두 다 붙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명자료 다 붙이면 어떻게? 옆에다 우리가 반박 자료를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이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소명이 그 허위 사실이다라고 그 소명 자료를 일부를 안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셨죠? 옆에 반박 자료를 붙이는 것이지. 187장 중에 186장을 인정하겠어. 근데 한 장은 도저히 못하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87장 모두 해야 돼요. 187장은 하진 않겠죠? 입주민 게시물, 여러분들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잘못된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장기순 충당금도 진짜 잘못된 판결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탁받은 관리 업체가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공용 부분 관리 권한을 근거로 해서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이 공고문은 철거하는 게 맞아요. 떼는 게 맞다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손괴죄예요. 손괴죄. 손괴죄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로, 이게 사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덕지덕지 다 붙인 것을 뭐 인정을 해야 되냐라고, 그것이, 저거 이제 소장님들 많이 잘 알고, 소장님들 가끔씩 저한테 전화 주시거든요. 이거 플랜카드 붙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뜯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한테 직인 안 받았어요. 뜯으면 제가 좀 불안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처벌을 받은 소장님들이 너무 많아. 손괴죄로 30만, 50만 그렇게. 이제 이것은 약간 다른 거예요. 또 상대측이겠죠. 상대측이 막 게시물을 게시를 했어요. 게시를 해가지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이제 꼴빗이야. 상대측이 이제 입주민이 꼴빗이야. 필런이죠, 필런. 그래가지고 관리계약의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이제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된 거예요. 사실 관리계약에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 질서위반법이어서 행정기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결을 잘못 해석을 하면 관리규약, 특히 입주자 대표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입주자 대표의 관리규약에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어떤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그게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게시물을 게시하는 정도 자체는 사실상 공동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셨죠? 이분들도 제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거예요. 떼면 손괴죄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위반금을 부과시켰는데 이 위반금도 부적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이 판결을 올린 이유는, 이 판결을 가지고 온 이유는 손괴죄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 소장님 꼭 좀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진짜 현실과 괴리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장기선 충당금을 쓸 때는 진짜 조심하게 써야 돼요. 장기선 충당금. 원래 장기선 충당금 자체를 목적이 진짜 우리 아파트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급여를 못 줘. 그래가지고 장기선 충당금 빼가지고 지금 급여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횡령죄예요. 원래 그게 법리였어요. 횡령죄는 성립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안 돼요. 왜냐면 아파트 손해는 아니니까. 왜냐면 경비직원한테 급여는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근데 횡령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어떤 것이 있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아시죠? 이 장기수선 계획에 다르게 쓰려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장기수선 그 주기에 해당하는 그 주기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돼야 돼요. 근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쓰지 않는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지 않고 계획에 없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썼다. 이게 횡령죄로 승계이 됐어요. 이건 사실 과태료 영역이에요. 과태료. 왜냐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목적은 공용부분 수선이에요. 수선.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수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적인 과태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급심에서 이미 이것이 정리가 돼버리고 있어요. 정리가. 모르죠. 판사는 변호사가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해요. 검사는 장기수선 충당금, 뭔가 목적으로 사용하면, 뭔가 다르게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되는 판결에 다 맞더라. 그러니까 하고, 변호사는 그냥 모르니까, 이걸 아파트를 위해서 썼습니다. 공용부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횡령죄로 돼버리고, 이 횡령죄라는 판결이 사실 5년 전부터 이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한 번 나오고 나서 이제 지속돼서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고등급까지 나와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장기수선 충당금 정말 조심하게 잘 써야 돼요. 제가 그 서울시 대학주택관리사협회인가 거기에서 또 강의를 했는데, 공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공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액이 초과돼요. 금액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공사 다 중지. 공사 다 중지. 그래가지고 입주민들이 다 과반수 동의. 그리고 다시 공사를 할까요? 공사를 일단 끝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과태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우리 소장님들 극한 직업이야. 진짜. 입주자들 중에 빌런 있지. 구청 지랄하지. 권력자에서 또 뭐라 그러지. 정말 우리 소장님도 극한 직업인지 알고 있어요. 네, 진짜 정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그러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아파트 있잖아요. 테라스 위에 테라스 있잖아요. 테라스 이것을 어떤 판결을 보니까 이게 전유 부분이네 공용 부분이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테라스 당연히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인데 전용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전용 사용권. 이게 구분 소유자들 몇 명이 있으면 일부 공용 부분이라 해서 그 구분 소유자들에게 특화된 그 공용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구분 소유자를 통과해야만 그 테라스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이 테라스가 일부 전용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고 고등법원 판결에서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전용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아니다 공용 부분이다 판단돼서 이게 이게 당연히 공용 부분이에요. 전용 부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다른 구분 소유자들 지분 비율이 낮아져 버려요. 지분 비율이 전유 먼저 지분 비율이 낮아 버려요. 이것은 집합공법에 나오긴 하지만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지분 비율과 관련된 것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공용 부분이야. 다만 그게 일부 공용 부분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전용 사용권, 그 사람에 대해서 전용 사용권이 있는 것이고, 테라스가 특히 한 세대가 있는데 거기 나가는 테라스 위아래로 연결된 그 부분은 공용 부분이지만 전용 사용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전용 사용권이. 그렇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테라스가 세. 그러면 이가 공용 부분이면 입주자 대표가 책임이 있고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입주민의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판결이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 공용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전용 사용권이 있냐 그 문제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 테라스 부분이잖아요. 그 사건도 테라스에서 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공용 부분이 아니네 전용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공용 부분이지만 이게 전용 사용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아니다. 이 공용 부분에 있어서 건물 구조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뭐 10년이 지나면 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뭐 시행상 뭐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은 좀 구분을 해주세요. 구분을. 그거 구분하면 좀 약간 유식해 보여요. 그래서 일부 공용 부분을 전체 공용 부분으로 변경하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세 명 세대가 세 구분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이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테라스를. 근데 갑자기 인터 대표가 이 세면 꼴보기 싫어. 약간 좀 잘 살아. 그리고 지게들만 쓰고 근데 여기 테라스는 이제 외관이 다 보이고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전체 공용 부분이고 우리 출입할 수 있도록 전체 입주민들 동의를 받았다. 안 돼요. 전체 입주민들. 이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일부 공용 부분 전용 사용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 전용 사용권을 가진 그 소유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입주민, 다른 입주민 100% 동의를 받아도 안 돼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꼭 좀 그걸 기억을 해주셔요. 예, 테라스 부분. 테라스가 물이 새요. 물이 새는데 이게 건물 구조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근데 건물 구조 부분은 맞지만 이렇게 새는 것을 계속 방치해 왔다라는 것은 또 이 위층 세대, 저주부부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 소장님 근로계약 갱신 기득권이 부정됐어요. 고등법원. 여기는 자치관리예요. 자치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다른 관리 직원하고는 다르게 좀 뭐랄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소장과 일반 직원은 임명 방법이 다르거나 소장은 신임과 해임은 일반 직원과 구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을 도입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소장님과 갱신을 계속 해놨는데 어느 순간 갱신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효라고 이게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에요. 소장님은 이게 특별한 지위에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와 관련해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를 바뀌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를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표현은 해요. 경영상의 이유라고 표현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는 경영상의 이유이긴 하지만